예, 그러면 방금 이제 기자분들이 영화를 처음 보셨는데 감독님부터 첫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연출한 박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이학성 역을 맡은 최민식입니다. 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한지우 역할 맡은 김동휘입니다. 네, 이상한 나라 수학자에서 안기철 역을 맡은 박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서 박보람 역할을 맡은 조윤서입니다. 네, 기자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이제 질문들을 주고 계신데요. 예, 기자님들의 질문에 앞서서 먼저 이제 감독님께는 이제 처음 이제 선을 보이셨는데 이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에 대해서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고, 배우분들도 각자 맡으신 캐릭터들 연기하시면서 조금 연기에 중점을 두신 부분 대표적으로 있으신 점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화를 이제 연출하게 제가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우리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공부에 지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뭐 졸업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 그 경쟁을 하게 되고 굉장히 피로감에 또 포기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좀 주변을 좀 슬쩍 돌아보고 좀 나름의 어떤 긍정적인 휴지기를 가지면 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도 있다. 또 그런 것을 넌지시 제시하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영화를 만들게 됐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의도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배우분들도 이제 캐릭터 연기하시는데 좀 중점을 두셨던 부분들 간단하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민식 배우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참 2년 만에 이렇게 무대 인사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근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정말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이상하고 맨날 기자분들 앞에서 서로 얼굴 맞대고 얘기하고 질문 받고 그랬었는데 참 어색합니다. 근데도 극장에 오니까 좋네요. 예. 마스크 벗고 이렇게 무대 인사하고 서로 얼굴 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지금. 이학성이라는 인물을 이 영화에서 이렇게 소개할 때 천재, 탈북, 이 두 가지 어떤 그 단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하면서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존재감, 두 가지의 상징성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노력을 오히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북한 사투리를 구사했지만 그냥 어떤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학문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좀 상심이 큰 학자. 근데 이제 어떤 더 큰 상심을 갖고 살아가는 어떤 한 학생과 만났을 때 둘이 나누는 교감,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교감, 어떤 그 디테일한 감정에 더 역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김동희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앞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 저는 또 이런 게 다 너무 처음이고, 그리고 극장에 제가 이렇게 서서 기자님들 뵐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관객분들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기자님들의 질문에 제가 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우선 지우를 준비할 때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다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본에 있던 제가 어떤 대본을 보는 방식 이런 것보다도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학성 역할 맡으신 민식 선배님이랑도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감독님이랑은 어떤 연기적인 얘기 나눴지만 선배님이랑은 연기적인 얘기보다는 그냥 선배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친해지려고 노력해 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 좀, 그러니까 선배 후배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동등한 위치로 다가가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학성으로 지우가 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학성에게 오히려 주안점을 좀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성뿐만 아니라 뭐 보람 역할을 한 윤선 누나랑도 마찬가지로 좀 다들 배우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박혜준 배우. 네, 저도 이제 금방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오늘 저도 처음 봤거든요. 제가 하는 부분만 알고 봤는데 정말 되게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예, 선배님 잘 봤습니다. 예. 다른 영화 출연하세요? 예, 저는 이제 제 이학성을 돕는 안기철 역을 맡았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시작할 때도 그렇고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인생의 그런 멘토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랑 되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곁에서 뭘 하든지 지켜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민식 선배님이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또 그런 얘기 나오는 지겹다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사실 기철을 다가갔었어요. 그러니까 대본에도 뭐 나와 있고 기철이 어떤 그런 학성의 아주 작은 부분의 어떤 존중과 어떤 존경의 표시, 기본적인 표시를 해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좀 묻어나길 바랬고 그거에 좀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잣대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은 하지만 되게 정의로운 부분에 서서 조금 가보자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네. 네, 조윤서 배우님도 캐릭터 연기 관련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일단 이렇게 선배님들과 같이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기하면서도 현장에서 되게 신기했는데 정말 화면으로 보니까 더 굉장히 영광스럽고 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보람을 연기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10대를 연기해야 하다 보니까 요즘 10대 친구들은 어떤 고민과 또 어떤 행동과 제스처들과 말투와 이런 것들을 쓸까 하는 좀 생각에 그것들을 좀 관찰하고 물어도 보고 하면서 좀 연구를 했던 것 같고 또 제가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보람이는 되게 당당하고 굉장히 뭔가 활발하고 또 되게 용감하고 이렇게 그걸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어서 제가 대본을 보면서 느꼈던 보람이의 매력을 좀 잘 전달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중점을 뒀던 것 같고 또 동희 말대로 이게 친구로 나오다 보니까 좀 서로 친해야지 또 좋은 케미들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희랑 좀 사전에 많이 만나서 리딩도 하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하면서 좀 열심히 해봤는데 그래서 좀 그런 좀 케미가 둘이 붙어서 좋은 케미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자님들이 주신 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투데이의 임시령 기자님이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학이란 소재를 인생, 휴먼 이야기로 풀어내셨습니다. 수학을 쉽게 연출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 사전 작업, 풀이 작업 할 때부터 이미 직관적으로 전달하자였어요. 이제 수학이란 학문, 수학이란 과목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딱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고, 저 역시 수포자였고요. 지우가처럼.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 주위에 수학이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되게 쉽고 재밌고, 예, 직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최민식 배우님께도 질문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UFP는 학원 드라마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 또 수학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성인이 젊은 청춘, 아직 미완의 어떤 그 청춘들에게 뭔가 인생의 교훈을 주는 드라마 같은데, 사실은 어른들을 위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꼭 아직 미완의 그런 학생이나 청춘들에 대한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곱씹고 우리는 과연 그런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어떤 다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진짜 어떤 그 삶의 여러 갈래가 다 뭐 정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게 사는 건지.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름대로 괜찮은 건가에 대한 어떤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영화가 아닌 내 스스로 돌아보는,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출연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동희 배우님과 조윤서 배우님에게도 질문 주셨는데요. 두 배우분의 스크린 데뷔작입니다. 영화로 이제 데뷔를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배우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오디션 붙고 나서도 안 믿겼거든요. 첫 촬영 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계속 이걸 한다고? 나를 왜? 약간 이런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스크린에서 보니까 좀,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아직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네, 조윤서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동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오디션에 붙었을 때 되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그러니까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정말 계속 의심하고, 혹시 바뀌진 않을까? 혹시 거짓말은 아닌가? 이걸 나한테 준다고? 막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가졌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정말 누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진짜 너무 즐겁게 촬영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촬영이 없을 때도 촬영장에 가서 놀 정도로 촬영장이 너무 좋았고 너무 즐거웠고, 또 오늘 이렇게 영화가 완성이 되고 이제 선배님들과 동이랑 같이 또 만든 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니까 좀 약간 벅차오름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아사이언스의 이채린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앞서 감독님이 답변 주신 거에 이어서 추가 질문 주신 게 감독님께 그 수학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관적으로 전달한 장면이 특히 무엇인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히 파이송 장면이고요. 그 장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아마 그리고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음악이 아마가 아니라 많은 분들은 그 음악이 수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다 어렴풋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기대치 않았던 어떤 파이송 음악을 이 등장인물들이 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직관적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수학이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달하는 신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이외에 이제 수식들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왜 마카롱 가게나 그 피자 치즈 스틱 먹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쁘고 세련되게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게 그리고 전기차 이런 것들도 좀 아기자기하게 표현을 해서 수학이 이렇게 딱딱하거나 되게 격식이 아니라 되게 귀여운 수학,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귀여운 수학들 여기저기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예쁘게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스포츠 동아의 이승미 기자님이 최민식 배우님에게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 제작 보고회 때 굿윌 헌팅이랑 비교를 하셨는데 이학성은 굿윌 헌팅 속의 교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 인물인지 굿윌 헌팅과 다른 이 영화만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쉬리 이후에 오랜만에 어떤 사투리 연기 하신 소감도 궁금합니다. 굿윌 헌팅하고 비교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감히 억난생기심 로빈 윌리엄스와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였죠. 예. 그리고 엄연히 다르죠. 환경이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예. 어떤 그런 그 영화를 그 전에 봤을 때 참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기억이 나거든요. 진정한 교육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어떤 그 세대를 불문하고 소통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점에서 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고 또 나름대로 좀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사투리는 제가 쉬리에서 사투리를 안 썼습니다. 예, 그냥 서울 말씨를 썼죠. 예, 다들 좀 사투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사투리를 쓴 적은 없는데 하여튼 요번에 북한 사투리를 그 진짜 탈북하신 분한테 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언어라는 것이 습관이라서 이렇게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가급적 무슨 수업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탈북 동기, 여기 남한에서의 생활, 그리고 뭐 술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말투를 좀 이렇게 비슷하게나마 좀 따라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다음은 스포츠 서울 황혜정 기자님이 김동희 배우님에게 질문 주셨습니다. 최민식 배우님과의 연기 호흡을 맞추신 장면이 많았는데 거기서 무엇을 가장 크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또 언제 이런 선배님이랑 작품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정말 아까 윤선 누나가 얘기했지만 늘 현장을 유쾌하게 해주시고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가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거를 제시하면은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면서 어떤 이런 건 이렇게 해보자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런 선배님을 보면서 아 저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영화라는 예술을 대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연기적인 테크닉이나 혹은 뭐 이 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부분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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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질문 드리자면 그 박해준 배우님이 맡으신 기철 역할도 학성과 약간 티키타카하는 장면들, 뭐 바둑을 두면서라든지 약간 그런 대사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 최민식 배우님과의 어떤 촬영 에피소드 간단하게 한 말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선배님하고 늘 사실은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는 비슷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너무 즐겁다라고 해야 되나? 즐거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TV데일리 김종훈 기자님이 감독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한국의 입시 전쟁을 사실적으로 다뤘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많은 과목 중에서 특히 수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경인 학교가 굉장히 판타지적으로 나오고 동화적으로 느껴졌는데, 배경을 그려나가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짧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50% 이상 수학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3년 전 통계라 제가 접했던 자료라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신이 안 서는데요. 저도 스포자였고요. 예, 스포자였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스포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마도 이렇게 교실을 제외한 아지트 그 B103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거기는 예, 동화적으로 동화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요. 그 공간 컨셉은 이 학성과 지우개가 어떤 서로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공간이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공간이고, 이제 보람도 참여해서 어떤 보람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나를 일깨워주는 어떤 공간이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만한 어떤 공간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어떤 몇 가지 저희가 방법을 마련했는데, 일반 교실하고는 어떤 명암 대비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차이나게 교실과 비교해서 되게 동화적이라기보다 제가 모든 어떤 일도 작은 기적이랄까, 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 네. 네, 방금 수학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거에 덧붙여서 지금 더 팩트 이한림 기자님이 좀 공통 질문 주셨는데요. 감독님을 포함해서 참석하신 배우분들께 모두 궁금한데, 학창 시절 수학 또는 산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수학을 잘하셨는지 또는 수포자셨는지, 영화를 찍은 후에 이 수학에 대한 생각이 혹시 좀 바뀌신 부분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좀 짧게, 감독님께서는 수포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네, 최민식 배우님부터 조금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인데 저 역시 수학 수포자입니다. 오리지널 수포자입니다. 세상 살면서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지 않냐라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미분 적분 이런 거 몰라도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대사가 수학 천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박동원 감독한테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양반도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창 시절 생각도 나고
수학 선생님한테 혼나던 시절 그 시간도 생각나고 하여튼 다시 이렇게 수학이라는 그 숫자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김동희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수포자입니다. 제가 수학을 포기한 지 벌써 한 10년 넘게 돼가고 있는데, 저도 처음부터 수학을 싫어한 건 아니었고, 수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문제도 있지만 답이 항상 딱 떨어지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했었는데 조금씩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때는 이제 지금 이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저는 지우였어요. 학성을 만나기 전에 지우였어요. 그냥 포기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포기했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어쨌든 수학 영화를 찍으니까 수학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저도 다시 어떤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렸을 때 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수학이란 진짜 학문이 좀 어렵지만 좀 결과만 따질 게 아니라 그 풀이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뭐 오래 산 건 선배님들 앞에서 부끄럽게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 역시도 좀 짧은 인생이라면 인생 살아오면서 뭔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더 깨닫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네, 박혜준 예, 배우님. 저도 말씀드리. 저는 뭐 수학까지 갈 것도 없고 산수 때부터 이 더하기 때부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거 이렇게 그래 배워서 그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그냥 이렇게 훈련 받듯이 사실은 그때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예. 못해요? 더하기? 더하기 또 그 산수는 겨우 뗐습니다. 떼고 수학을 이제 우리 애들도 우리 애들이 이제 수학을 하는데 미안하다. 어쨌든 맥락 없죠.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수학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긴 들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면, 누가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이런 얘기들을 해주었다면, 야, 이 수학이라는 걸 한번 하고 싶지 않았을까? 사실 이 대본 받을 때부터 야,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제가 산포자라는 거, 산수 때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돌고 돌아서 했네요. 네. 네, 조윤서 배우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수포자였고요. 이렇게 그 배우와 감독님까지 모두 수포자가 만든 영화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수학을 굉장히 친근하고 재밌고 또 어떻게 아름답게까지 느껴지게 하는 그런 영화니까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수학이랑 친해져 볼까? 또는 막 수학에 비유를 하긴 했지만 또 이 수학을 풀어 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랑 또 수학을 대하는 태도랑 뭔가 인생과 삶을 대하는 태도랑 다르지 않다. 그래서 좀 영화를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는 영화니까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조윤서 배우님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이제 영화에서 그 파이송을
이제 학성과 보람이 같이 이제 연주하는 장면이 꽤 인상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 원주율의 숫자에 어떤 음표를 붙여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걸 이제 파이송이라고 한다는 걸 혹시 이제 영화 촬영 전에도 알고 계셨는지 아니 그리고 이제 뭐 파이송 그 연주 피아노 연주를 이제 연습하셔서 이제 연주를 멋있게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도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파이송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감독님께서 오디션 볼 때 물어보셨어요. 영화에 이런 피아노 연주 장면이 있는데 혹시 피아노 연주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뭐 너무 하고 싶어서 사실 피아노 연주를 전혀 할 줄 모르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 감독님께 피아노 연주를 할 줄 안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한 곡만 열심히 연습하면 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포부가 있었는데 악보를 받고 이제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아노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이제 친한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이거는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난이도는 자기도 연습을 해서 쳐야 하는 거라 좀 힘든 난이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된다. 나 이거 못 치면 잘린다. 나 이거 오디션에서 피아노 잘 친다고 거짓말을 해놔서 이거 무조건 쳐야 된다. 나 이거 내 인생이 걸려 있다. 이래서 정말 하루에 정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한 진짜 6-7시간씩 매일 쳐가지고 파이송 연주를 만들었어요. 정말 그거를 저한테 인증을 보내더라고요. 카톡으로 매일 연습했다고. 왜 매일 나한테 왜- 보내는 건지 감독님한테 보내면 되는데. 감독님은 모르시니까 보낼 수가 없었고 야, 근데 내가 열심히 하고 맞네. 있다라는 걸 누군가한테는 좀 그 대역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 오디션에서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고 네, 그래서 열심히 친 끝에 이제 파이송을 직접 연주하게 돼서 제가 봤을 때 너무 뿌듯한 씬이에요. 제 자신을 좀 이겨낸 너무 뿌듯한 씬입니다. 네, 그러면 기자분들이 주신 질문은 다 순차적으로 이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마디씩 하고 이제 기자간담회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이제 이제 영화를 보실 관객분들께 또 이제 영화를 보신 기자님들께 간단히 끝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코로나 터널이라는 단어를 제가 접하게 됐어요. 되게 이 터널이 입장할 때는 한 뭐 2km면 끝나겠지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계속 연장이 되는 5km, 10km, 100km. 출구와 내 차의 간격이 줄어들지 않는 이런 어떤 불쾌한 악몽이랄까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 영화가 이런 불쾌함을 좀 아주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다면 저희 영화의 역할은 다하는 거라 봅니다. 예,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극장에서 이렇게 시사회 끝나고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진짜 먼 옛날 얘기 같았어요. 예. 극장이 영화계도 많이 힘들고 극장도 많이 힘듭니다. 예. 참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참 진짜 여기 와 보니까 더 위기 의식 같은 걸 느낄 수 있네요. 예. 아무튼 이겨내야 되겠죠. 그 이겨내는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작품이 어떤 작은 위로 그리고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어찌저찌 되게 힘들게 이 시국에 개봉을 하게 됐는데 저 오래 기다린 만큼 이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좋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는 거는 관객 여러분들이시고 관객 여러분들이 계셔야 저희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관에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만에 이제 극장에 와서 이렇게 여기 영화 만드셨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게 된 자리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정말 이런 영화를 보게 돼서 저도 오늘 처음 봐가지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되게 감동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 봄이랑 되게 어울리게 이 영화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감동과 조금 아주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극장에 오셔서 보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이상한 나라 수학자 시나리오를 보면서 대본을 보면서 또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좀 대사들과 이제 선배님들과 뭐 현장에서 많은 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관객 여러분들도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를 보면 그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꼭 극장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기자 간담회 순서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답변해주신 감독님,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3월 9일 개봉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